오늘 강사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를 오랫동안 관장하시고 서기관으로 퇴직하셨으며 일선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님들의 역량과 교육을 위하여 뮤라당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숙 대표님이십니다. 평소 민원 최저점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님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공감해 주셨고, 이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뮤라당 평생교육원 김영숙 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지금 담당자분들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인감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그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제가 한 6년간을 붙잡혀서 그 업무만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쨌든 교육은 왔으니까 내가 평소에 어려워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짧아요. 2시간 가지고는 주민등록제도 대충의 개괄적인 내용만 듣고 가셔야 되고,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2시간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루 정도를 해야 한 과목이 끝나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대강의 설명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감 업무 담당자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다 같이 이제 통합 민원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혹시 인감이 뭐다라고, 주민등록이 뭐다라고 알고 이 업무를 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냥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를 보신 것이죠. 제가 해안부에 이 업무를 이제 전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시군구에 가장 부탁을 드렸던 사안은 신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업무이기도 하지만 인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업무를 신규자가 보기에는 정말 부담스럽다. 따라서 적어도 7급 정도의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경력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령을 내서 업무를 보게 해달라고 공문을 제가 좀 보태면 한 100번 정도는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시죠? 왜 안 되는가는, 그죠?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악이 있다 보니까 신규 발령이 나면은 인감 공무원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인감 제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 이 답변이 100%였어요. 그래서 이 바뀐 제도는 인감 공무원에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 교육으로 오기 전에 제가 현재 사무 편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인감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제도를 처음 만들었죠. 90년 만에 바꾸었죠. 우리가 맨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던 직접 증명 방식에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간접 증명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를 뭐하러 바꿀게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바꾸나 했는데, 지금 사무펠라에 보니까 직접 증명 방식 때 사용하던 언어들을 차용해 온 대법 판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 동일성이라든지 의사를 확인한다든지 무슨 거래에 보증을 하는, 여러분 그거 없애려고 제도를 바꾸었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시군구의 담당자들이, 지금은 행정안전부는 콜센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답변밖에 못 받잖아요. 사무편람에 물론 내용이 비교적 업무는 규정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윗단에서 여러분들께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보험을 여러분 다 가입하고 있죠, 지금. 예, 제가 그 보험 부분을 그 법에 못 넣게 해서 시행령에 정말 제가 온갖 힘을 다해서 보험 시행령에 갖다 넣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하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게 이 제도를 갖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보험도 하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신규자를, 그것도 병아리 같은 신규자들을 거기다 발령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서 보험을 시행령에다가 넣어서 그 시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 접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위에 분들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파했죠. 제가 이제 시군구 출신이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시군구에서 근무하다가 이 인감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갔어요. 전들 어디 행안부에 올라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끌려 올라가서 보니 모든 부담이 시군구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를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민등록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 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주민등록 제도가 무엇이죠? 우리 강릉시에 그냥 강릉시의 주민이면 무조건 등록하나요? 아니죠. 조건이 있겠죠. 그죠? 예. 그 조건이 이제 30일 이상이라는 조건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 어디여야 하느냐. 관 내에. 예. 관 내에. 그 다음 외국인 가능하나요? 아니죠. 예. 외국인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6조에. 그죠? 외국인은 금지가 아니고 뭐예요? 예외로 한다라고 해놨죠. 그 말은 예외라고 했으니까, 제한을 둔다, 금지한다가 아니고 예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조건을 요청을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십시다. 주민등록제도와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실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13조 4, 14조. 이게 서로 통수보가 되어야 이 주민등록이 등록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제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제도가, 그래서 주민등록이 관할 구역이니까 강릉시예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상식이 아니건, 우리 강릉시에 있는 사람을 내가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주민 편익도 정진하지만 가장 먼저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자, 그렇다면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등록을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혹은 옮긴다든지 말소를 하든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민등록표에 등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처음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까지 모든 내역을 갖고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 제도예요. 그러니 한 분의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손에 그 사람이 살고 죽고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사안은 여러분이 끝까지 다 이력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주민등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력이 관리된다는 것은, 이 이력이라는 것은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수기로 다 했어요. 수기로 다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구원장, 그죠? 아시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골치 아픈 구원장이 있을 때 우리가 수기로 다 했어요. 손으로 다 썼어요. 예전에는 호적도 손으로 다 썼어요. 호적 등본도 손으로 써서 발급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국가 전산화 정책이 마련이 되었죠. 거기 국가 전산화 정책이 마련이 되어서 원시 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딱 하면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스템으로 하지만 이전에는 주민등록표, 현 주민등록표에 등록을 손으로 썼어요. 그게 2005년도에 멈췄다는 것일 뿐 시스템으로는 다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4월 1일부터 원시 자료 입력을 개시를 했어요. 전국에.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게시를 하면서 자, 이건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지금 있는 담당자들이 아닌 여러분 선배분들이 우리가 1989년도에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수가 1,800세대. 그 다음 여기에 딸려 있는 개인별 인원 수가 4,800만 명. 이 합하여서 5,600만 명의 이 방대한 자료를 입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뭐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눈 부릅뜨고 업무를 해도 고단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근무 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육 와도 누구 한 사람 앉혀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하나 앉혀놓고 이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근무 시간에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밤 새워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내무부는 무시무시했죠. 지금과 같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내무부 시절의 일이니까 그 추진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마치세요 하면 그거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산화 시작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강원도는 언제까지 마치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5문령 시도가 되면은 더 골치 아팠죠. 빨리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시자료 입력을 시작을 해서 대강의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보니 그 다음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개인별 주민등록표예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78년 9월 1일부터 입력을 했는데 이때 제가 참 이 직업의 담당자에게 정말 미안한 것은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소가 68년도 주소부터 다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8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전산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68년도부터 78년도 요 사이에 주소는 어디 있어요? 붕 뜬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는 대부분의 민원이 이 사이의 주소를 증명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당자들은 원장이 있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 원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잘 몰라요. 그것도 경험을 쌓아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또 발령을 해서 가버려요, 또. 그럼 다시 또 신규자가 와요. 그럼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현재 수기 이 제도가 2005년도에 멈춰서 있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등록표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원장이 어디에 있으며 혹은 이 날짜대로 딱 움직인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시군구의 업무는 살아 움직이는 업무이고 저 위에 있는 내무부는 무조건 이렇게 공문이 오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시군구는 주민등록표를 이송을 해달라고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이 날짜에 맞춰서 딱 멈출 수 있나요? 가려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가 우리가 여러분이 초본을 주소를 이력을 쭉 떼면은 주소가 78년 8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9월 1일 날 멈춰 했어요. 예를 들면 멈춰지나요?
갑니다. 그 당시에는 우편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송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간다면은 우편물이 그 당시에는 14일이 걸렸어요. 지금은 2, 3일 만에 갈 수 있지만 지금 2, 3일 만에 가는 것도 일치가 안 되면 주민등록표 날짜상으로는 분명히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공부가 그 다음 곳에 있거나 그 전 동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주민등록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수기 멈춰 했으니까 멈춰진 상태의 주민등록표가 그 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은 그 앞에 주소까지를 다 해달라고 하거나 그 전에 있는 주소까지를 다 해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업무의 딜레마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민등록 주소, 현재 주민등록표에도 없는 주소를 입력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심적으로 부담이 오겠죠.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그건 시군구가 알아서 판단해요. 이렇게 잘 쓰대요. 흔히 보니까. 예. 그 점이 제가 제일 늘 여러분께 미안하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부채의식이에요. 저는 주민등록 제도를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인감 업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인감 업무의 주소를 어디서 가지고 오죠?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민등록 업무를 인감 담당자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에 방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시험 가동에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못 믿었던 거예요. 공무원이 손으로 써도. 왜냐하면 밤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고단하잖아요. 하루 종일 민원인에 시달리는데 밤에 앉아서 업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야 했으니까. 공직이어서. 제가 공직에 천직의식을 가진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지금의 시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도 첫 발령을, 읍에 저는 발령을 받았는데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하루 들어와도 보니까 뭘 자꾸 쓰라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한문도 익히게 되었고 여러분들처럼 그런 고생들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날짜도 예를 들어서 68년도 10월 20일인데 68년도 11월 20일자로 구주민등록표 2의 원장 최초의 날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날짜가 틀리다고 해서 말 그대로 그 공부 자체가 틀렸다라고 누구도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돼요. 즉 기존에 있던 자료를 내가 올바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법령대로 움직여주면 돼요. 예. 그래서 시험 가동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던 이유는 여러분 선배들이 그 수많은 방대한 업무를 전산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은 거예요. 오류도 많고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 2를 적어야 되는데 꼬박 적다 보면 2를 적을 수도 있어요. 3을 적을 수도 있고 그게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그래도 내무부에 앉아 있었던 분이 주민등록 번호를 조립하는 이강인 그 서기관이라고 그분이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이걸 올바르게 공부를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전국의 시도에 회의를 하니까 그러면 맞춰볼 수 있는 기간을 달라였어요. 그 맞춰보는 기간이 여러분이 맞추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춰보도록 하자. 지금의 통계조사와 비슷한 개념을 그분 머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전국의 대사라고 여러분 얘기는 들어보셨죠? 주민등록 자료를 일제 대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기회라고 봅니다. 대사를 시작을 해보니까
오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민이 스스로 내 자료가 보니까 본 적이 틀린 것도 많아. 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도 많고 주소가 자기가 있었던 주소가 아닌 것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제가 저 위에 앉아 있는데도 내 이 무인이 다른 사람보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나서 인감을 한번 띄워보러 갔었어요. 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 내가 난데 일치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03년 3월 26일 날 이 딱 시스템을 전산 가동을 시켜 놔놓고 한 달 안에 이게 안착을 시키지 않으면 제가 사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안착은 시켰어요. 사직동에 가서 제가 발급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청에 우리 이준하 팀장님과 팀장님은 저를 알지만 읍면동의 직원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전체 교육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한 범죄인이 된 거죠. 그 직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잘못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를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목에 걸고 있는 그 공무원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증을 내밀어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왜 몰라주나 저는 서운하고 이제 우리 직원께서는 당신이 누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니 이게 왜 안 맞아요? 내가 난데 이렇게 한참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팀장님께서 저를 알아보신 거죠. 제 목소리는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분이 누군데 빨리 이거부터 이 보니까 나무위키 들어가 있어요. 타인께. 그럼 여러분 이게 타인께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우무인과 경찰청에 들어가 있는 십지문이 같나요? 어떤가요? 다른 것도 있죠. 예, 그죠? 예, 우무인은 필요에 의해서, 즉 우리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놨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있는 10손가락 지문은 언제 찍은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17살이 되면은 10지문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청의 업무 반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대사를 거쳐서 대사를 2번 했어요. 한 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더 합시다. 그 2번의 대사를 거치면서 온라인 가동을 해도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동을 일단 해보자.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방을 하자. 참 어떻게 보면 무식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저돌적인 어떤 시스템 운영이 지금의 전산화를 완성을 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가동을 하고 보니까 이제 뭐 전국에 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니까 국민들도 희한하죠. 예, 이게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게 서울에서 발급이 가능해? 뭐 이런 게 되니까. 근데 자료를 보니까 좀 틀린 게 많아요. 그럼에도 국민이 이해를 했어요. 왜? 여러분 덕택으로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그만큼 고생을 한 것도 국민들도 봤고, 대사를 하면서. 대사를 안 했으면 여러분이 그 정도 고생하고 있는 거 국민이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국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필요한 진실이 서로 통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카운트가 되었다고 봐요. 시험 운영을 가동을 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주소가 왜 없냐? 내 등기상 주소가 어디 갔어?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행안부가 다시 보완을 하기를, 그럼 그 앞에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 나오게 되죠. 그건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현재 행정전산화, 국가행정전산화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주민등록증도 신규 전국에 가능하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부24를 통해서 뭐 10분실 신고도 해, 뭐 신규도 해, 본인이 뭐 자신만 있으면 10주면 찍어, 뭐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손을 거치지 않아도 다 되니까 국가행정전산화 는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주민등록 제도예요. 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한번 봅시다.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주민등록과 같이 이동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없는데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그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즉 혈연을 기준으로 공부가 쫙 완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호적법이 오랜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부모 양계주의가 이 혈통이 예전에는 한국 남자와 혼인을 하면 국적을 주었잖아요. 이 연도 이전에는 한국 남자와 혼인만 하면은 국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북의 혈통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권이 신장이 되고 하다 보니 무슨 말씀이냐. 한국 여자와 혼인을 해도 국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출되다 보니까 이게 호적이 헌법과 즉 평등권에 불합치하다. 그래서 바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족관계라는 개념도 없었죠. 호적법 자체를 폐지하라라고 헌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명하신 그 어느 총리 한 분께서 이건 아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가족제도를 해체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하셔서 살아남은 게 가족관계 등록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살아남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이 안 와야 되는 제도의 큰 부담을 조금은 덜었어요. 사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없고 호적이 바로 폐지가 되고 주민등록만 살아남았으면 지금 주민등록 업무도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쓰이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더 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 주소와 주소 주민등록 번호가 그야말로 알고리즘 이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주민등록 번호는 뭐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극구 열람도 안 시켜 거의 뭐 이렇게 보호를 해도 주민등록 번호가 안 쓰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려고 보호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열람에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봐요. 다만 오용되게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알고리즘 역할을 하면서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사실 제일 처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 때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이 새로 생겨나면서 전산화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호적법이 살아있을 때 처음 전산화를 시작을 했는데 완성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건너오면서 완성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전산화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운영 부처가 달라요. 자, 운영 부처가 다르면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시스템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죠. 그 뭐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정보라든지 외교부의 여권 정보라든지 혹은 뭐 주민등록증 대조할 때는 경찰청에 뭐 운전면허증에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시스템을 끌고 오려고 하면은 뭘 하죠? 어떻게 정보를 끌고 와요? 남의 건데 호환이라는 용어를 쓰죠. 호환되지 않으면 다른 부처의 정보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 호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계기가 각자 부처는 방화벽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방화벽에 다 있는데 통로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 자료가 가지 않으면 이 시스템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국을 할 때 여권만 가지고는 이 당사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민등록 자료를 실시간으로 가지 않으면 출입국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주민등록 자료를 주는 곳은 거의 모든 부처라고 봐도 뭐 아마 상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 때 참 희한하게도
주소 주민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행안부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 법도 아직 정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먼저 이미 만들어요, 시스템은. 돈 들여서, 국비니까 만들고 있으면서 자료는, 이 협의는 뒤에 구해요. 이런 모양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거의 모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쓸 수 있도록 좀 해줘야 가족관계 등록부가 잘못 기재가 되어도 정정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법원이잖아요. 법원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시스템도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깡통 시스템이 있죠. 컴퓨터가 286 세대. 그때의 컴퓨터를 쓰고 있는 데가 법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호환을 시켜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 BH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회의체를 모집을 해서 법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예, 아쉬운 게 있는 것은 즉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필요 없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국적정리사항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적정리사항을 법무부의 국적 시스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인을 하게 되면은 국적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2년 이상 주소를 남편과 같이 있거나 3년 혼인 상태 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갖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행안부의 주소 시스템을 가지고 오지 않는 방법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D를 뭘 요청했냐면은 등기관이 전국에 204곳의 등기소가 있죠. 등기관이 인감 대신 너가 직접 지금 미래 등기 시스템처럼 직접 확인해라. 우리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인감정보에서 띄주지 않아도 여기서 인감 정보 시스템은 너가 들어와서 보고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라. 그 정도는 이렇게 호환 연결을 해줄게. 그 대신 자료는 보내주겠다라고 이 딜을 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왜 그렇겠어요? 등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감 공무원들이 안았던 부담을 등기관에게, 사실은 제 속마음은 그랬죠. 말은 안 했죠. 예. 등기관 너가 책임지고 처리해라. 우리 공무원은 입력한 인감 자료 줄게 였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왜? 인감 업무가 엄청 부담스러웠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이제 정책을 뒤집은 게 지금의 현행 방식이에요. 간접증명 방식인데, 어쨌든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이제 원시 자료에서 입력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해놓고 보니 자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쪽의 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자료가 다른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료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자료 DB를 구축해 놨는데 이 자료를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원에. 그래서 생겨난 게 주민등록 사항의 통보, 그 다음 호적 신고로서 주민등록 신고를 가름 처리해라라는 조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제도상에. 그래서 양쪽 제도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동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었고, 주민등록은 현재 주민의 이동 상태를 실질적으로 그 제도에 녹여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제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호적법은 60년도에 생겨났지만 주민등록법은 62년도에 생겨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가족관계 등록법이 생겨나고 주민등록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의 담당자들이 안아야 되는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등록 제도가 일획으로 제도를 관리하고 이게 이제 후대까지 연계가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주소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의 민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원 중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모든 관계 공부를 근거로 운영하는 제도가 주민등록 제도인데, 주민등록 제도는 국적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제도를 그야말로 모든 이 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기본이 주민등록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면 주민등록 업무가 잘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민원을 예를 들면 호적 제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호적 제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면 국민은 맞죠.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호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없어서 지금 법원이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근데 우리가 그분이 독립 운동가인 건 알아요. 근데 호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래서 그 법원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갖다 넣었죠. 등록을 함과 동시에 사망 처리를 하고, 사망 처리하기 전에 주민등록에 올려서 가족관계 사망 처리하고, 그렇게 주민등록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적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호재적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지요. 예. 왜 이렇게 써요? 우리가 통수보 사안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출생신고나 그 다음에 호재적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60년대에 호적부를 만들 때 등록되지 아니한 근거를 찾아 올라가야 돼요. 제적부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호적 법은 60년도에 생겼지만 민적부라든지 지금의 호적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23년도에 최초의 이 민적부가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적부가 그 위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50년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공부가 다 불타버리고 그 있는데 보존되어 있는 데가 참 귀해요, 전국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이제 종로구가 가까우니까 청사에서 종로구는 공부를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은 지하에 보관을 다 했어요. 그 덕에 융이 3년 1906년도 민적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부가 다 있어요. 모든 공부가 다 있다 보니까 그 호재적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찾아낸 거예요. 다 찾아내다 보니까 찾아내면은 그야말로 국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이.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이제 호재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신 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래 가장 윗대의 제적부까지 찾아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업무는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 담당자가 안 하죠.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가 해결을 하죠. 보통 그걸 해결해 오면은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가 뒤에 첨부를 해서 신규 등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거주관계는 가장 먼저 생겨난 주민등록표가 구주민등록표 1과 구주민등록표 2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뭐죠? 주민등록표 2죠. 1은 중요하지 않아요. 2가 가장 중요한 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민등록표 1은 지금 현재 발급을 안 하잖아요. 교부만, 이 사본 발급만 하잖아요. 이 이유는 구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는 주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예, 10조 2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62년도에 5월 10일 날 주민등록법이 최초에 생겨나서 68년도 10월 2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2를 작성을 하기 전까지의 주소는 공법상의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는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가 발급을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표 원의 주소는 여러분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